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네. 초목 리스크 만난 K국장 네. 날개 돋친 듯 가는 건 트럼프 관련주 네. 이렇게 제가 바꿨는데 아니 어디가 온라인이에요? 와, 삼전이 3%나 올랐네요. 뭐야? 와. 올랐잖아. 올랐네. 삼성전자 3% 올랐으면 다 했지. 와. 누구한테 올라옵니까? 초목 야. 민트야 집에 와서 삼겹살 먹어라. 알겠습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원 본부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2시부터 이렇게 진짜 귀신같이 올라요? 그렇게 말해요. 뭡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진짜 우리 오프닝 벨 할 때 딱 10시까지 할 때 네. 플러스 지지부진하다가 지지부진. 우리 딱 끝나고 맛동산 하면 이제 얘네 이제 갔다. 올리자. 얘네 갔다. 내리 꽂아. 내일 거자. 내리 내리- 꽂다가 이제 한 이제 2시쯤에 슬슬 클로징 벨 하겠다. 이제 야 올려. 욕 먹겠다. 올리자. 야 진짜 특이하네.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지? 그러니까 팔 거면은 장 초반에 팔고 살 거면 한 점심 먹고 늦지막히 와가지고 이쑤시개 이렇게 쓱쓱 하면서 이제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마감할 때 이제 박수 치고 이러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요 패턴은 뭡니까? 패턴이요? 어. 패턴 없어요. 근데 패턴인데 맨날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요. 이 정도로 위에서 대규모로 샀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전에 그 물어봤잖아요. 비실비실 할 때 그래도 그 전략 유지하느냐 안 바뀐다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6조나 담갔어요 위에서. 이거는 수급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펄 거. 테스트? 아까 그 보면은 응. 우리 뭐였죠 ESS인가 그것도 사전에 막 엄청 들어왔었고 로봇도 두산 로봇인가 그것도 보시면 네. 사전에 대규모 외국인 수급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모르게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왜 보세요 그 두산 로보텍스 같은 경우도 막 사전에 매집 좀 일부 있었잖아요. 이슈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근데 삼성전자가 수급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요거가 튀어 나가려면은 정말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만큼 산 거는 얘들이 여기서 팔려고 여기 샀겠어요? 적어도 9만 원 위에선 팔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변동, 그러니까 트럼프만 없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수가 생겼고 그게 이제 기술주한테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넘버나 산업 쪽으로 바뀐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장을 봐야 되는데 차분하게 봐야 되고 이제 반도체 중심 이거 주도주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이 힘을 봤을 때는 더 지속성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오늘 조금 장중 수급은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대규모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았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잘 올라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그래도 기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전에 이 뉴스가 나왔네요. 뭐예요? 삼성전자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이야, 이거 못 참지. 그걸로 3% 이걸까? 이거지. 와, AI가 다 했다. 네.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9%. 또 시작했네. 조롱 시작했네. 저 한번 물어보 그 조롱 시작했네. 이걸로 3%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요. 본부장님? 에이. 아니라니까 이걸로는 안 돼요. 삼성폰 쓰세요? 삼성폰. 그럼요. 그럼 이거 올리죠. 와, 애플 점유율 몇 %인지 아세요? 일단 16% 15%. 15%. 네, 그럴 거예요. 삼성은? 19%. 아. 미쳤다. 이걸로 올린 거죠. 이게 딱 1시간 전에 나왔어요. 딱 1시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외국인이 오늘 삼성을 샀나요? 안 샀죠. 제가 빨았어요. 보기에는 네. 알테오젠, 삼양식품, 네, LG전자 맞아요. 이런 걸 담았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누가 올린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을 오늘 안 판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언제든지 기술주가 부담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대규모 물량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데 안 던졌잖아요. 사실 뭐 지금 제 장중 집계로는 한 1,000억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외국인 제가 시장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현물을 보셔야 된다고 했고 그건 이제 삼성전자로 보시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벤트는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오늘 9월물도 0.48% 올라갔고 현물 같은 경우 0.71%가 상승이 나왔어요. 베이시스 차도 2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외국인 선물이 팔아가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적인 기조가 세다라는 거고 우리가 항상 지켜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선물이 강할 때는 항상 반도체가 강했었다라는 최근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현물 쪽에서는 헷갈림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물줄기 자체가 큰 이 스트림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호재가 있네요. 소프트비님이 이재용 인도 가서 축의금 안 내가지고 3% 올랐다고. 아들내미 결혼식 갔잖아요. 인도 그 최대 부자 아들 터번 쓰고 내가 축의금 안 냈다 그러면 3%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네. 발레로님께서 그거 아니다. 레거시 디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4분기 영업이익률 40% 넘을 것 같아서 외국계 자금이 먼저 베팅 들어간 듯 하셨는데 외국계는 오늘 또 안 샀다고 합니다. 알쏭달쏭이네요. 코멘트 진짜. 해주신다면?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관심 있는 정보는 다른 데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LG 노텍. 애플하고 관련된. 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예상하는 정도니까 아직 뭐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건 없고 그렇다고 또 뭐 아무 문제 없다 트럼프 문제가 그렇게 볼 것도 없고 그냥 스테이 캄 그 기조에 맞았어요. 물론 장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3% 올라서 그랬는데 3% 정도 오를 정도로 뭘 정당할 수 있는 뉴스가 컨펌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변동성에 춤을 췄던 하루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딱히 이유를 찾지 제가 생각할 때 한 0.8% 정도 오르면은 트럼프 없었을 때 0.8% 정도 오르면은 어떨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거기 삼성전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는 건데 조금 덜 오른 거죠. 근데 낮은 거 대비했을 때 오른 거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골고루 봤을 땐 결국은 트럼프 관련되는 거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맞아요. 관련되시는 분은 괜찮았고 안 그런 분은 조금 찝찝했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파월 아저씨도 한마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 그렇죠. 네, 1시에? 네. 그리고 미국장도 그 반영을 할 거니까 내일이 본격적으로 그 반영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하고 오늘은 0.4% 오르나 혹시 0.2% 빠지나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넘버가 없거나 아니면 수치가 아니면 아까 뭐 레거시고 뭐고 다 내긴 하는데 그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새삼스럽게 오른 게 아니고 아까 하이닉스 찌락시 어쩌고 그런 거가 그게 확인이 됐으면 그게 이유가 됐겠죠. 근데 찌라시도 끝났다면서요. 네, 제라스 끝났습니다. 저는 그 찌라시의 내용을 모르는데 한 번만 짧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무슨 찌라시? 삼성 SK 하이닉스 찌라시요. 하이닉스 찌라시가 있다고 그게 그 중국 쪽에서 기사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아, 책임 안 질라 그런다. 아니 기사 보고 해야죠 기사. 기사를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찌라시가 공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에서 이게 그 기사 오보라고 픽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아 올렸거든요. 네, 요거 시간 좀 줘요? 네 찾는데 좀 시간 오케이, 걸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코멘트를 아니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잘했다 이 정도만. 하여튼 내일 봐야 된다. 오늘 우리 장이 미국장이 열리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의미를 둘 수 없어요. 예리한 질문 하나 가도 됩니까? 예, 준비돼 괜찮습니다. 있어요? 네. 미국장이 오늘 오를 것 같은 거야. 우리 장 거의 끝났잖아. 네네네. 그러면 미국장 오를 거 예상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 장이 항상 앞서 나가잖아. 선반영. 선반영이라고? 해서 먼저 오른 거예요. 아 그럼 좋겠네요. 어때요? 좋은 희망입니다. 좋은 희망이라고요. 저도 참가자기 때문에 네. 약간 희망 섞인 퍼셉션이 같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음. 오르지 않을지 미국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네. 그 사람 묻을 수 있나요? 트럼프 뉴스?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거 없었어요. 글쎄 지웠나? 중국 우시 정기 연간 보고서 미공시했다라는 게 찌라시인데 지금 없어진 구름새님이 것 같아요. 올려주시네요. 없어졌어. 구름샘님. 네, 네. 연간 보고서에 SK 하이닉스 중국법인 연간 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서 네, 미공시했다. 우시 국가 첨단 산업개발구 시장감독관리국의 경영 이상 기업 리스트로 SK 하이닉스가 등록이 됐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오보 5보다 네 증권가 커버 나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고영민 애널리스트가 일단은 커버를 빨리 해줬고요. 네. 오버라고? 네. 아. 네, 그래서 이 찌라시라. 네, 그리고 오보다. 아까 산 때 거의 3% 빠졌었죠. 네. 거의 3%까지 빠지고. 오케이. 그냥 그래서 콜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이 오르길래 결국은 그게 아닌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찌라시와 뉴스와 여러 가지 이슈로 위로 아래로 춤을 췄었던 그런 하루였다. 하루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윤상빈님, 차차차님, 주디님, 유자님이 복복복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오늘 초복이어서 맞아 초복이지. 디테리아님께서도 근데 표표표 초복이 왜 리스크야? 초복이요? 네. 아, 오늘 떨어진 줄 알고 제가 리스크라고 했어요. 더우니까. 아 더워서 빠진다고? 더우니까. 더위 그렇죠. 먹어서. 초복을 왜 그 초복이겠어요? 아까 장주에 더워서 빠졌지. 거의 먹을 것 같으니까. 좋은 초복이니까. 좋은 의미였는데. 네, 어쨌든 간에 간보로님께서 왈왈왈 말씀 주셨습니다. 자, 테헤리 케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탕탕탕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죽을 뻔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31분 지수 한번 네. 볼까요? 더 오른 것 같은데.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막판에 삼성전자가 에라. 동시호가에 조금 밀려가지고 에이. 코스피가 0.14% 플러스 네. 2,860. 그러니까 2,800 중반 이상을 계속 지켜내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이 0.3% 플러스 852. 이렇게 됐습니다. 기운 찬 것 같아요. 저요? 아침부터. 점심에 삼계탕. 어쩐지 예. 목소리가 달라. 아, 삼계탕 기가 막히네. 얼굴이 눈이 바닥바닥. 저 오늘 아침 방송 봤거든요. 네. 근데 민준 씨 얼굴 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부은 거야? 그치. 일만 했는데. 얼굴이 장난 근데 아니었어. 오후 되면 다시 예.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 사실 사러 근데 왔다. 지금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지금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귀가 안 들려. 안쪽에 안 좋대. 병원 가라 내가 진짜. 얘기했는데. 지금 독심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쪽 귀만 들려. 그럼 우리의 입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추 비슷해요. 잘못 얼추 들려. 비슷해. 여기다 그리고 막이 분위기로 가는 거야.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었어. 와 목소리 크잖아. 귀도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막 세게 얘기하지. 응. 그렇지. 아, 병원을 갔다 왔는데 더 목소리 심해지네. 차고. 지금 이제 거의 안 들리네 아예. 빨리 병원 가야 돼. 어. 그럼 오늘도 분위기로 잘. 근데 나도 진짜 약간 좀 제정신 아닌 게 오히려 이러니까 이거 뭔가 스토리텔링에 뭔가 힘듦을 딛고 일어나는 무언가의 앵커의 성공 와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스토리를 세워야 되나? 도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 안 들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환자입니다 지금. 자. 공격하셔도 돼요. 안 들리니까. 이때 하셔도 나 됩니다. 그래도 텍스트는 다 잡아내. 눈은 보여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창호 본부장님한테 본격적으로 한번 시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86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전거래 대비했을 때 0.14% 조금 올라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야간 선물 대비했을 땐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네. 뭐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좀 쉬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 집중되는 산업군들 중에서 세 가지 종목 변압, 방산, 조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투심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정말 수많은 산업군들이 움직였어요. 뭐 재건, 건설기계,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막 주주주주 엄청 코인. 많았. 네,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안 오르던 산업군들이 오늘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연결돼서 와 우리도 가야지 막 이렇게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는 소폭씩 다 높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눈치 보는 흐름이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799억 원 순매도고요. 기간이 1217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김투가 들어왔으니까 선물에서 나가면 같이 따라가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767억으로 장초반 매도에서 다시 좀 일부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것들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했을 때 현선물 차이가 또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의 큰 반도체에 눌림만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거래일에는 조금 더 좋은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새벽 5시 야간 선물 보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니 나스닥 0.4%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본은 이거 신 거죠? 일본은 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상해 홍콩
이나 이런 쪽은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또 은근슬쩍 138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오늘 장 초반엔 1377원, 76원 이랬는데 N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일부 생각이 조금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게 미국장에서 어떻게 좀 펼쳐지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뭐 따로 그렇게 특별한 코멘트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아주 큰 뉴스도 없었고요. 중국이 뭐 장중에 뭐지? 2, 4분기 GDP 네,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4.7%로 많이 하회했어요. 5.1%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전분기 5.3인가 그랬고, 근데 이제 주가가 별로 안 빠졌죠. 그렇죠. 네. 오히려 올랐죠. 네, 그 3중 전해가 시작됐으니까 뭔가 그거를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뭔가 준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오늘 안 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다른 코멘트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도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은 한동안 그 산업군들의 좀 재편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주도주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던 산업군들에서의 이탈이 나오는지 또 신그룹 교체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장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 아키수님께서 코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지 마서 형 나 환자라고. 저 형은 너무 와일드해 채팅이 항상. 근데 코를 많이 먹긴 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귀로 갔나 봐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왼쪽 귀면은 동명형 때문에 그런 거다. 정확한 말. 그거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도 그것도 있습니다. 딱 왼쪽 귀거든요. 이쪽이라서. 이 말에 책임감이 감정을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쪽이나 뭐 일정 쪽으로 한번 시황을 더 짚어 볼까요? 네, 오늘 일정부터 보시면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수출액, 수입액 네.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중국 GDP, 소매 판매 실직률, 산업 생산 등이 있었는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단에서 뭔가 변수가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추가적인 영향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국채 입찰이 있고 파월 연설이 이제 새벽 1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벤트 이제 쭉쭉쭉 열리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화요일에는 소매 판매 얘기가 나오니까 21시 30분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미주택 건설협회에서의 주택 시장 지수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쉘터 부분이 좀 데이터가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서 변화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업이라든지 이런 쪽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수요일에는 연준에 또 이제 발언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유 재고에서 좀 떨어지는지 유가 떨어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반도체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데 ASML이 1시, 그리고 TSMC가 그 현지 시간으로 2시에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마다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 활동 지수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FOMC 연준 의사들의 또 발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TSMC랑 또 어떤 실적이 중요하다. ASML 실적이 중요하다. 네. 저게 우리 장에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까? TSMC는 TSMC 영향 미치죠. 그래요? 네. TSMC는 월간? 그거죠. TSMC 실적이 잘 나오면 좋은 거죠. 엔비디아나 애플 애들이 그렇죠. 주문을 많이 했다는 네, 거고, 그렇죠. 그 뜻은 우리가 또 거기에 동조할 만큼 많이 근데 팔았다는 좀 거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긴 해요. 항상 그러하듯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월간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지난달 6월달 매출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만 업체들은 죄다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뭐 TSMC 6월달 매출 지난 작년보다 30몇 % 올랐네. 잘했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매출은 다 나온 거고 이익 단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커멘트를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나오고 코멘트가 좋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네. 좋은 거다. 네. TSMC는 그럼 잘 나올 것 같아요. 월간 매출 잘 나왔죠. 잘 나왔으니까 네. 이미 35%에서. 표정이 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어? 나도 물어볼 수 있잖아. 누가 뭐라고 너 했어? 뭐라 그랬어? 왜 눈으로 날 아니 그럼 나만 질문해야 돼? 나도 가만히 있고 싶어. 나도 물어볼 수 난 있잖아. 안 말하면 안 되는 궁금하잖아.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알겠습니다. 아, 네. 귀는 트럼프가 맞았는데 왜 네가 먹었냐 이런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일정은 그렇게 있고 사실 엄청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정은
별로 안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밤에 오늘 새벽 오늘 1시 하는 1시 거 연준? 중요하지. 파월. 파월. CPI, PPI 낮게 나왔고 트럼프도 이렇게 되고 진리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슨 얘기하는가 중요하지. 그쵸. 새벽 1시 얘기하는 거. 지금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9월, 11월, 12월 금리 인하해줄 세 번 해줄 확률이 53%. 네, 그렇죠. 엄청나게 또 높죠. 뭐 파월이 뭐 하겠어? 네, 또 막 얘기하겠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치. 그런 거 피곤해지는 그건 거죠. 피곤해지는 거지. 우리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야 돼요. 이거. 네, 그 근데 세 번 이제 너무 안 심했네 그럴 것 그런 느낌 주면은 좋지 않잖아. 파월도 트럼프만큼 좀 파이팅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파이팅? 시장 파이트. 이렇게. 슬로우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지. 슬로우. 그러면 진짜 총 맞아. 진짜 총 맞는다고. 알겠습니다. 일정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섹터로 갈까요? 네, 섹터는요. 오늘 뭐 방산, 변압기, 조선주요 세 개는 뭐 장 초반부터 계속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좋았고, 일단 화장품에서는 조금 엇갈렸는데 실리콘2의 이 데이터, 이제 잠정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는 꺾였어요. 잠정치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오늘 상승하지 못하게 되는 좀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바이오, 재건주들이 엄청 막 상한가고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네. 그냥 건설기계 같이 엮었는데 어쨌든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또 NFT 관련된 종목군들 등등등 오늘 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변압기, 조선 여기가 딱 중심 잡아주고 네. 거기다가 뭐 대장인 삼성전자가 딱 3% 버텨주고 네. 코인에다가 뭐 건설기계 오늘 NFT. 건설도 좋았고 NFT도 좋았고 네. 막판에 좀 진짜 저렇게 좋았던 이게 왜 오르지 하면 그냥 트럼프 관련주였나 봐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상당히 많았죠. 네. 방산도 트럼프 관련주고 그쵸. 그렇죠. 오케이 오늘 저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익스포저가 많은 분들은 또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업군에서 좀 많이 올랐다. 네. 하락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 두산 그룹주가 또 올랐다가 또 쭉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MSCI 지수 편입 뭐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뺄 이유가 있었나 싶긴 한데 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뭐 좀 변동성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쪽 일부 좀 조정 나왔고요. 네. 엔터 오늘 또 조금 기었고요. 금융주들도 조금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2차 전지는 왜 빠졌어요? 이것도 트럼프 아닐까요?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 그 영향이 IRA 있었지. 폐기하겠다. 네. 그런 영향. 그 영향이 일단 크고 그다음에 근데 엔서 왜 실적 안 테슬라는 좋았잖아요. 그렇게 올라요? 테슬라는 ESS도 있고 로보택시도 있잖아요. 우리는 없다 2차 전지밖에. 이런 우리도 건가? ESS가 있긴 한데 글쎄요 그 산업 보고서 보시면 플루언서 에너지랑 테슬라의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거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조금 더디죠. 더딘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양산 자체가 25년부터 좀 이렇게 더 커지는 거고 요번에 이제 중국한테 많이 뺏겼던 캐파가 1조짜리가 터지면서 사실 뭐 한중 NCS나 이런 것들 막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에서 기술적으로 좀 넘어오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기를 좀 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흐름들이 좀 일단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근데 나는 저 2차 전지 떨어지는 거 로직이 이해가 안 가. 일단 왜? 주가 네. 위치는 싸다는 거는 인정. 네. 근데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편이 누구야? 머스크잖아. 머스크. 테슬라 머스크. 트럼프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저도 테슬라가 헷갈려요. 전기차 더 잘 팔려. 그리고 나머지 차들은 뭐 지지부진한다고 쳐. 음. 그러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반 중국 때리게 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못 써.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우리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로직도 가능하죠.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로직 말고는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그렇게 물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팡 한 다음에 지지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대의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거 확인하고 뭔가 가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넘버가 안 좋으니까. 넘버 부분에서의 좀 뭔가 턴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 진짜 가시화 됐을 때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도 2차 전지는 이게 좀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2차 전지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갔었던 게 또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다리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그냥 아예 세워놓고 이게 뭔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그렇지, 들어서 더 지켜봐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거를 써도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할 것이다라고 어차피 하시는 게 공장 다 많은 뭐 분들이. 미국으로 관세 없는 대로 멕시코로 막 이렇게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럴까요? 로직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일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뭐 별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기부?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기부를 많이 했죠. 누가요? 앨런 머스크가 그 트럼프한테. 그래요? 근데 그거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뭘 직접 전기차를 많이 팔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2차 전지 2차 전지 뭐 쓰고 뭐 하는 거 자체는 중국 맞고 원래들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 자율주행하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준다든지 걔네한테 좀 유리하게 해준다 이런 거는 암암리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뭐 트럼프 뭐 암암리 도와주면 테슬라가 자기네 전기차는 좀 파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전기차부터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힘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거랑 우리당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좀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오늘 하루 갖고 모르는 것이 진짜 뭐 오늘 뭐 살 거 많은데 재건도 사고 뭐 조선도 사고 방산도 사고 난리 보고 뭘 팔아야 되잖아. 네. 그렇죠? 반도체를 팔 수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삼성전자 뭔가 한 방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못 팔고 못 팔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또 2차 전지 조금 더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2차 모른다? 전지가 싸진 건 맞는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적 확인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겹쳐서 실적 발표하고 사느냐 아니 트럼프는 무시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 가니까 같이 한번 미리 사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사신 분도 계시고. 근데 테슬라가 또 8월 8일 날에 밀어놨잖아요. 그럼 또 별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주춤하기도 하고. 뭐 이게 섞여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식이 오늘 좀 또 빠졌다 해서 이게 뭐 그 바텀아웃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까 지금 그런 논리를 하면 사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주식 살 거 많잖아요. 너도 가만히 좀 있어봐 좀 기다려봐 잘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지금 나 좀 매삭기 오는데? 매사기 뭐야 와? 어떻게 왔어요? 바이오 한번 외쳤어요. 나 4주 전부터. 외쳤죠. 바이오 맞았어요. 그리고 4주 많이 전부터 올라갔죠. 금리 인하가 되면 올라갔어. 바이오가 될 수도 있지. 매삭기 왔어. 2차 전지? 얘기하려고? 살짝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약간 신내림. 중에 와서 지금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쓰러지면 앰뷸런스 좀 불러줘. 2차 전지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 살짝 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그게 부정적 임팩트가 될지 긍정적 임팩트가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로지컬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 받고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한양증권이 매각 기대감 속에서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KCC가 증권가 커버가 오늘 되게 좋게 나왔죠. 이제 내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면서 좀 좋았고, 그다음에 건설 쪽이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이버는 이제 라인야후 매각 요거 사실상 철회 소식 뭐 일로 단독 말고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벤트가 있었고, 그다음 증권주들에서 일부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 상위에, 그다음 서진 시스템은 진짜 그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게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리포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 기사도 막 좋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엑셀 세라퓨틱스 제가 놓쳤는데 신규 상장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JLK 이제 유증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 유증했구나. 네. 이게 제가 시간에서 봤었는데 유중이 나왔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많이 생겼거든요. 유중을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빠지지 했는데 역시나 다음 거래일에 급락이 빠졌어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DR텍이 오늘 조금 핫했죠. 뭐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독자적인 암 진단 개발을 했다. 이제 정확도가 99%면 뭐 엄청나게 높으니까 아무튼 그거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저렇게 특징주 봐도 네. 딱히 우리가 알아서 무언가 이슈가 크게 있었던 종목 이런 거는 크게 없었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장도 약간 잡주들이 많이 좀 움직인 맞아요. 그런 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첫 번째는 방산인데 이게 트럼프랑 같이 이거 엮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아하. 네, 비궁 이슈가 비궁. 비궁 야.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미국 시장 진출이 9분 응선을 넘게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험 평가를 했는데 6발 모두 100% 명중하는 우와. 결과가 역시 우리나라 이야. 제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미쳤다. 그래서 실제 계약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가 이제 파이트 이것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트. 그쵸. 그거 해서 이제 방산, 뭐 가상자산, 뭐 이제 연관된 산업군들, 뭐 이거 기사 내용 그냥 따오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분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제약, 에너지. 네. 에너지도 전통 전기차도 에너지. 여기도 있네. 이렇게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유가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반도체도 이거 조금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수혜주로 해놨네. 네, 좀 걸러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 막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사 쓴 기자가 누구야? 여기 왜요? 요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기차? 전기차 틀렸죠. 전이 틀렸죠. 전기차한테 그래요? 수혜주니까.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주가 측면에서 봤을 그러니까 때 저기서 이게 저분이 전기차가 그런데 너무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낙자가 반영됐기 때문에 수혜주예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수혜는 아니죠. 아, 근데 그쵸, 주가가 맞아요. 미리 예. 그걸 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나오고 실적이 나쁘면 이제부터 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지.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질문 드릴게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오른 퍼센티지가 네. 바이든 재임 기간에 오른 퍼센티지보다 더 크지 않나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전기차 특히 이제 테슬라가 대장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히스토리컨 데이터를 차갑게 본다면 트럼프 때가 더 좋았잖아요. 주가 근데 측면에서. 그렇게 막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은 네. 맞는데요. 트럼프가 했을 때 진짜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퍼센트가 1%, 2%, 3% 올라갈 때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 전기차가 많이 처음 오르죠. 나왔을 그다음에 때. 지금 캐스을 얘기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올라가는 각도는 빠르지가 않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수혜는 아닌 거지. 수혜는 아닌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거는 이제 기사를 저렇게 뭉뚱그려 쓴 거지 복잡하게 쓰지 않았으니까. 저거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기사만 보고 하면 안 되니까 수혜는 아닙니다. 오케이 수혜는 아니고 하창원 본부장님 생각은 똑같습니까? 김장현 본부장님이랑? 뭐 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아니, 네. 말씀을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다른 의견을. 청취해 보면 좋으니까. 약간 다른 그 부분을. 저는 뭐 불확실성의 해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네. 왜냐면 어쨌든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또 주요 지역에 또 뿌려져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산업을 또 키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딱 뚜껑을 까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괴롭히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돼도 투심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야. 그렇게 이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은 됐어. 네거티브한데 실제 확정이 돼가지고 11월 8일날 그 사람이 입성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이건 네거티브한 게 이미 반영이 다 돼 있거나 그쵸. 그 다음 네.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게 트럼프가 혼자 다 아는 게 아니고 상원 하원도 같이 있잖아요. 네네. 상원 하원까지 레드 웨이브로 다 먹느냐 공화당이. 안 먹느냐는 것도 변수가 돼요. 나중에 집행할 때. 그렇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거 생각하죠. 지금 오늘은 그것까지 생각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딱 나왔을 때 트럼프가 그 디베이트 하고 나서는 될까 말까 그래도 될 거지만 확실치 않아 하다가 오늘은 확실해. 그러니까 막 움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주가는 그 반응하는 게 맞고요. 또 다음엔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좀 체크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하긴 네. 오케이. 합니다. 저 중에서 뭐가 1등 수혜 줍니까? 건설기계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성산도. 뭐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도 당연히 더 힘 받을 저는 거고. 인프라가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인프라가 그 세부가 너무 많으니까. 전 얘기했던 인프라. 거. 원전, 아 전력. 원전? 원전, 전력, 태양광 아니지. 태양광? 태양광 빼고. 네. 저 형도 아픈 거 같은데. 저도 지금 더위 먹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저 주말에 아파갖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클로징별 병동. 전력 인프라. 신재생에서 그 원자력. 원자력.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그거 이거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네, 아. 그거 세 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은 또 이제 코인 쪽, 코인 쪽이 이게 그것도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미 우리 그렇게 트럼프 이어지지 않아? 올라가자마자 관련주들 막 10% 20%씩 지금 급등 중이에요. 트럼프 코인 얼마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죠.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나?
코인을? 코인을? 누나도 아파? 누나도 아프지? 유일하게 정상인 분 여기 김상일 본부장님 말 제일 많이 하셔가지고 혼자 에너지 다 썼고 우리 셋은 환자 만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은 수혜되는 업종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거는 이제 체코 원전. 체크 원전. 체코 근데 저는 이거 되면 진짜 좋긴 한데 이게 되면 과거에 한번 수주를 받았을 때 3배 넘게 올라갔거든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되기만 하면 누가 봐도 대박이에요. 그거는 이제 상한가에도 막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데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발표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만약에 있을까? 발표돼서 떨어지면 그때는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사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도 그렇고 다 원전 모멘텀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탈리아도 지금 모멘텀 생겼죠. 또 그 주변 지역에도 지금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되게 좋을 건데 요게 안 됐을 때의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수익을 덜 보더라도 리스크 해지 해놓고 이거 뚜껑 딱 열어서 보고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낫지 않을까. 네, 일단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이 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20% 한 대 얻어맞으면 상한가가 아예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짜증나잖아요. 내 비중 실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오프하고 네. 되면은 진짜 많이 가요. 한 두세 배 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퍼센테이지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대고 따라가도 늦지 않다. 절대 이런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얻어 맞으면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특히나 비중이 크면 클수록 해서 네. 그거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된다라는 관점은 프랑스는 지금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납기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이고 이제 유럽 지역은 우린 하나야 요걸로 가면은 답이 안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원전은 특정 종목만 올라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 섹터가 다 올라가요? 이거 되면요 다 올라가죠. 어. 그냥 원전 관련된 산업하는 거 다 올라갑니다. 네, 아마 한 10몇 개가 동시에 막 상한가가 할 거예요. 와. 네, 되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성 파워텍부터 시작해서 좀 친근했었던 친구들 다시 다 튀어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나와요? 이거요? 수요일 요번 주 수요일 수요일 날 수요일. 수요일. 17일 17일. 근데 트럼프 아까 되는 거에 수혜 섹터 원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전 강국 세 개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도 네. 트럼프가 돼서 원전 이제 원전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미국 원전이 강하지 우리나라한테 콩고물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 아이, 우리나라 완전 잘해요. 그 웨스팅하우스 그것만 해결되면 돼. 자꾸 거기서 초쳐서 그렇지. 그래요? 나쁘지는 않아요. 뭐 가격도 싸고 뭐 잘하고. 근데 러시아, 프랑스 우리예요? 미국, 프랑스 우리 아니에요? 러시아를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신흥국 석세하고 있어서. 미국도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지금 실제로 안진 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요? 오케이. 러시아 1등이라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 나 쉬어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럼프발 영향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3일 전에도 이제 재건을 계속적으로 할 거다, 도울 거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트럼프발 이슈까지 빵 붙어가지고 슝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까지. 러북 불법적 협력 무력화할 것.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확대. 네. 저거 얘기하면은 삼부토건 오르나요? 오릅니다. 네. 네, 그거랑 SG 이런 종목 급등합니다. 네. 재건 관련해서. 네. 삼부토건이 실제로 다른 데 가서 재건하고 이런 경력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걔랑 이제 이 블록으로 쌓아서 올리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 이제 해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거 그런 기업이나 뭐 SG 이런 애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좀 있으니까 이제 급등이 바로 나오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삼부토건 정치적 끌리나 보네. 어떤 거요? 삼부토건 끌리나 봐. 제가요? 네. 아니요. 오늘 좀 오르는 것 같길래 네, 좀 올랐지만. 여쭤봤어요. 네. 좀 올랐죠. 한 5%. 삼부토건이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5% 올랐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뉴스 더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뉴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좀 지지부진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우리 시장. 네.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는데 긍정적인 건 2,800 중반에서 잘 빼지 않는다. 맞아요.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탄력, 그렇죠. 회복, 회복 탄력성? 탄력 회복성? 탄력.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인가요?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픈가 봐요. 오늘 조금 초복이라서 초복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선조들의 맞습니다. 지혜. 회복 탄력성. 네. 탄력 회복성의 말은 없어. 이게 회복, 초복 때 막 회복 덥고 이러면은 또 이제 건강도 내가 나같지 않게 막 건강하지 않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제가 귀가 먹었잖아요. 커피 같은 그럼 거 딱 여러분도 마시면 딱인데. 제가 귀가 먹었으니까 네. 여러분도 뭐라도 먹으라고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KB증권에서 우와. 여러분께 많이 먹으라고 이벤트를 또 따왔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진행 중인 특별한 이벤트. 요즘 유행이 뭡니까? 요즘 유행 퀴즈? 제로. 제로.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맞네, 맞네. 제로 커피. 아. 근데 네. KB에서도 이제 제로. 우리도 제로 해야지. 리얼 제로를 뭐를 리얼 진행한다. 제로예요? 뭘 리얼 제로야? 뭐겠어요? 국내 주식 수수료? 수수료 제로. 오, 이게 예. 다른 데서도 우와. 증권사에서 수수료 제로 이러면 네. 자기네들 거 수수료만 제로 하고 그다음 유관기관 막 한국거래소나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수수료는 받구나. 그대로 받아. 네. 근데 여긴 리얼 제로. 그럼 유관기관 수수료 다 없어요? 안 받아요. 와. 그래서 수수료 진짜 제로. 그래서 국내 주식 거래 시에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없앴다고 합니다. 타사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서는 유관기관 수수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준비를 했고요. KB증권 리얼제로 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퀴즈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맞춰주시는 200분께 커피를 드리는데요. KB증권에서 한 주에 3만 원인 국내 주식을 100주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1번 0원, 2번 4만 5천 원, 3번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리얼 제로. 네. 제로가 0이란 뜻입니다. 네. 0.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진짜 빵 리얼 제로 이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채팅창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설문을 해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스타벅스 우와.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를.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분께 아메리카노 드리니까요. 요거를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얼 제로인데 수수료 10만 원이다 이러는 분들은 커피 드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로는 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10만 원에 공 하나 들어가니까 헷갈리셨을 수 네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고. KB증권의 국내 주식 수수료 리얼 제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참여도 바라고요. 네, 링크 들어가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네. 이거 하는 거 3초면 합니다. 3초. 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마디로 갈까요? 오늘의 한마디 가볼까요? 네. 자, 두 분은 오늘 장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하상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요렇게 오늘 그려왔습니다. 딱 보시면은 우와. 우와. 고퀄이죠? 소용돌이. 와, 이거 진짜 오늘 고퀄이다. 고퀄입니다. 오늘 그냥 사진 여러 번 만들었어요. 고퀄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딱 오늘 네.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진짜. 딱 폭풍에. 열심히 밑에 걷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태풍이 와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거의. 와,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도 돌고 콧구멍도 커지고. 지금 다리도 돌았어요. 이게 뒷다리고요. 네. 요게 앞다리거든요. 이렇게 딱 오. 생각하면서 어떡하지? 약간 이런 디테일. 느낌. 네, 디테일. 저 지금 큰 소용돌이 속에 저 소는 뭡니까? 어떤 섹터? 우리죠 반도체. 뭐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K 증시 다 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아, 네, 뭐 콧구멍도 커져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네이도 그래도 속에서 뭐 이렇게 그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괜찮다고 눈을 바짝 뜨고 있네. 그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아, 거짓말? 호랑이 굴에 끌려갔는데 정신 바짝 차리면 더 아프지. 차라리 그냥 정신 놓고 있는 게 덜 아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전 그거 선조의 지혜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 나 갈기갈기 찢기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끔찍하다. 끔찍하지. 끔찍하다. 진짜. 고통을 하나하나 다 느끼는데 아. 술 취해 있어야죠.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한마디 가보죠. 저 환자니까 좀 봐주세요. 예. 가볼까요? 오늘 한마디. 오늘 참 한마디 할 게 많이 가져왔는데 네. 적정한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서 처음에 가져온 이거 갖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오늘도 영어네요. 이건 진짜 EBS 같다. 퀴즈인가? Is 땡땡 a city on a hill or a nation on a precipice? 이거는 이제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절벽. 낭떠러지. 낭떠러지.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그래요? 그 벼랑이네 진짜. 미국이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미국. 미국은 언덕 위에 도시 같아요? 아니면 낭떠러지에 달랑달랑 걸려 있는 나라 같습니까? 뭐가 다른 거지? 언덕 언덕 위에서 좀 안정적인 도시 같냐, 국가인 것 같냐, 아니면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좀 아슬해 보이는 국가인 거 국가인 같냐? 것 그런 같냐?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딱 영자 신문에 그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It's America. 왜 아메리카 안 썼을까요? 한국도 그럴 수 있어서. 내가 또 이렇게 퀴즈? 이렇게 했다고 뭐라 그럴까봐 뺐어 아메리카. 어. 원래 제목은 Is America a city on a hill or a nation on the precipice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은 원래 자기 나라가 유니크하고 뭔가 특별하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미국을 이렇게 추앙 내지는 우러러보고 우러러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언덕 위에 있어야 되잖아. 자기네는 그런 나라라고 주창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네. 꼬꾸라지기 직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비꼬은 거죠. 우리나라 걔네 입장에서 미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언덕 위에 다른 나라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예전에 그런 나라냐? 아니면 곤두박질 치기 전의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어떠세요? 제가 한번 감히 얘기 못하지. 에이.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꼬꾸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 히어로 있어야지 우리도 좀 이렇게 해서 낙수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프라스피스에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티 언어 힐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유명한 그 청교도 옛날에 미국이 영국에 아직 지배제 있을 때 17세기에 이런 그 청교도 리더가 어떤 말에서 쓴 말이에요. 강연에 쓴 말. 시티 언어 힐을 해가지고 계속 쓰다가 왜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합니다. 누가 하죠?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자기 나라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잠깐 보시면은 이 말이 이게 미국이 예외적이다. 자기 나라는 독특하다. 전 세계 모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1630년 한 거를 누가 기억 안 했을 거 1630년? 아니에요.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총알 맞아 죽은 사람 누구 있지? 존 F 케네디. 케네디도 이 말을 또 썼고요. 그리고 또 총 맞아고 죽을 뻔한 사람 또 있어요. 레이건? 레이건이 대통령 2번 했거든요. 네. 2번 연서. 2번 하면서 마지막 떠날 때 연설에서 이 말을 썼어요. City on a hill. 우리나라는 특별하고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그 소련도 무너지고 이렇게 동부 유럽도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자기 나라의 자신감을 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온 게 누구죠?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죠.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뿌리가 맞다, 다 맞다, 시티 맞다. 오너 힐에서 나온 거야. 시티 오너 힐을 계속 주장했는데 잘못하면 시티 오너 힐이 아니고 꼭대기 끝에 벼랑에서 벼랑 꼬꾸라질 끝에 수도 나라. 있거든요. 어차피 총 맞아서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불상사가 진짜 현실이 됐으면은 꼬꾸라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반전의 어떤 큰 모색인지 아니면 더 이게 소용돌이 아까 비슷하게 보텍스로 가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심하지 말고. 근데 미국이 사실 꼬꾸라지면은 다 꼬꾸라지. 전 세계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는데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건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뭐 서양 그럴 수 있으니까 바라는 사람
그렇죠, 기분 그렇죠. 나빠할 수 없는 민주당 다 거고. 성향이신 다르니까. 거죠. 예, 예, 음. 예.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인지 모르지만은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러면은 글쎄 두 번째 트럼프 이기는 뭔가 좀 달라질까? 뭐 한번 약간의 희망을 약간 조금 가져보면서 거기 제2 참모진이 좀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조금 일기하고도 다른 식으로 좀 해주길 바라거든요. 어차피 트럼프가 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으니까 안 그런가요?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뀌면 네,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얘기도 바뀌면 끝났어. 끝났어. 그렇게 트럼프가 끝났어요? 아니고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아마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질 것 같아서 유일하게 총 상원하면서 맞고 살아난 사람을 어떻게 이길 이길 수가 수가 없어. 없어. 그 사진이 너무 강렬했어. 이거. 그 피와 그치. 그게 뭔가 미국스러웠어요. 딱 미국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게 그러잖아. 같은 느낌.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exception 이런 식으로 갖고 물고 가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상원 하원에서 민주당이 하나만 뺐고 균형을 이루되 여전히 트럼프가 제2기의 사람들을 구성을 잘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동차도 뭐 이렇게 막 죽이지 말고 전기차도 안 그런 거 하면서 잘 끌고 나가면은 우리는 결국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다 미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사바사바 잘하고 이렇게 나가면 의외로 또 반대로 될 수 있는. 왜냐면 미국에서 영원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좋게 남고 싶지 않겠어요? 트럼프도 혹시라도 완전 개판을 치고 싶을까? 막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자기 마지막 개판을 칠까? 할 수도 있죠. 마지막이니까 뭔가 뭐 족적을 남기고 남길 싶지 수도 않을까? 저번에 미련이 있었는데. 그럼 트럼프 되면은 방산사요, 남북경협주사요? 방상이 났죠. 방송이 났지. 그래요? 네. 남북경협주는? 오늘 많이 올랐잖아. 남북경협은 상대가 있잖아. 북한이 대답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북한이 대답을 안 하면 트럼프가 하도 그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북경협이랑 재건은 그냥 이슈에 따른 이슈. 트레이딩적으로만 봐야 되고요. 방사는 산업이 그거 외에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같이 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른 거지. 네, 위치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그건 좀 생각합니다. 다른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라갔기 조정받을 수 있고 뭐 체코가 안 되면 뭐 아까 조정받을 수 있고 이거는 테크니컬 이슈고 트럼프가 되면은 뭐 어차피 그 사람이 물러나더라도 미국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데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걸 할 수 없죠. 근데 남북 경협하는 거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파트너가 누가 되고 우리나라도 3년 내로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서 뭐 주장창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시티 오너 힐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를 좀 길었네 쓸데없이. 네. 네 그렇습니다. 끝. 네. 그러면은 오늘장 한마디. 네. 미국에 대한 정치평론. 오늘장 한마디. 수능 영어로 시작해서 매우 중요해. 사실 제일 매우 중요하죠. 중요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오늘 내 상태에서 그렇게 안 빠지면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갖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 뭐 아까 코멘트 해주신 게 네. 오늘 장 우리 스타트 할 때도 네. 트럼프 뉴스 보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로 시작을 했고 또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랐고 하니까 맞아요. 오늘 장 코멘트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주제인데 이거죠. 아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한 이건데 단기라 하지만 계속 주목할 종목이 이거예요. 네. 애플 까라. 애플. 그다음 암 까라. 한미반도체 이 세 가지 딱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아웃퍼폼하면은 IT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왜 애플을 주목해야 돼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온디바이스 AI. 이가 드라이브된 있어서 두 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 얘기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퀄컴 칩, 암 칩을 했는데 퀄컴하고 암하고 싸우고 있기도 하고 네. 퀄컴 칩이 약간의 그 호환성의 이슈가 있어갖고 결국 인텔하고 AMD 칩이 나와야지 온디바이스 AI PC는 조금 될 것 같고 그러면 온디바이스 AI에서 휴대폰은 결국 애플이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치가 9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폰 16 나오는 그러면 삼성 말고도 LG 너트하고 LG 스플릿 BH는 애플 같이 거니까 네. 이거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한 충을 살아 있는 거예요. 아까 전기차 어떻게 되냐 자율주행차 있듯이 우리가 엄청나게 서버 말고 가벼운 디바이스의 AI 쪽에서는 결국 휴대폰이고 애플을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도 낙수 효과 아까 말한 것처럼 시티 오너 힐 애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게 있게 되는 거고 암을 왜 갖다 놨냐면은 이게 계속 그 AI 쪽에 거품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품 얘기 나오는데 진짜 거품이 있다 그러면은 암이 뽀글어져야 돼요. 음. 엔비디아는 뽀글어지지 않아도 돼요. 엔비디아는 지금 40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해요. 실적이 개판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8월 20일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꼬꾸라진다면 만약에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암이 잡고 암 비싸. 암이 PER이 120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네. 내년 기준 100배입니다. 와. PSR로 40배예요. 이거를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비싸지 않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칩에 휴대폰뿐만 아니고 PC에도 얘네 칩이 기본적으로 IP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버슈팅도 나름 있지. 이게 거꾸라지지 않고 나머지를 오버슈팅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을 보시면 되고요. 암이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마이크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단기 뷰니까 이건 그렇고 한국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밸류에이션은 항상 얘기되는 것이 IT에서는 한미반도체죠. 지금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무리는 없어 보여요. PE 한 32배거든요. 네. 32배면은 이때 접근 못하고 이게 만약 접근을 못하고 이게 15만 원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안 산다. PER 30배 깨지는 건데 네. 15만 원이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15만 7,900원이거든요. 15원 깨지면 이 30배 이하로 되거든요. PER로. 얼마 전에 걔네들이 자랑했고 뭐 1조 2천 간다 그랬는데 그런 식의 만약 개판이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게 PER 30배 이하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애플이 건재하나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계속 건재할 것이고 그러면 삼성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주가는 흐름상으로 빅테크 쪽에 대한 반도체 하드웨어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있다고 그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고 특히나 다음 달 초반까지 8월 첫째 주까지는 이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8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 민트가 갖고 있는 네. 엔비디아. 실제 어쩌고 저쩌고 자쩌고가 8월 둘째 주부터 난리 칠 거거든. 네. 그때는 그게 걔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궁금한 거 없어요? 오늘 한미반도체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아침에 상상인 증권에서 전방시장 급성장의 수혜를 볼 것이다 하면서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오늘 얼마였지? 올렸거든요. 조금 낮았죠? 아, 금리가? 유지했어요. 유지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아무런 네. 반응도 없고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네. 15만 원대까지 그건 내려갔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죠. 리포트 내는 타이밍이. 저번에 상상인에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35만 원 낸 날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 보기 좋게 3% 빠졌거든요. 근데 내는 타이밍을 잘못 맞힌 거고 아직 그렇게 시니어가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리포트 자체에 뭐 어닝을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주가 빠지니까 적당한 타이밍이라서 쓴 것 같은데 이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25년도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특별히 회사에서 가이던스 준 것보다 더 낮거나 아니면 더 높거나 그러면 어텐션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과학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다 썼는데 뭐 그러니까 후행이니까 특별히 어텐션 받지 않죠. 오케이. 보노님도 뭐 코멘트 있으면은 반도체나. 반도체요?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주도주.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수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장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 종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들어와서 좀 작은 종목군들을 보는 거 솔직히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지금 시기는 그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버스 근데 이미 이 말이 지났어요. 못 쓰는 게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삼전을. 괜찮아요. 네. 그거 아까 왜냐면-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문제가 시되는 게 아니니까. 네, 왜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외국인이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1억 나갔다고 뭔가 문제 있나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오늘 플러스로 왜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가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지수가 못 올라가는 시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소외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대장주,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소외 안 당하고 리스크 관리도 좋고 나중에 내가 물리더라도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정말 편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물리면 대응이 가능해요.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삼성전자 소위 말해서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무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그리고 그 종목을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네. 이거 비겁한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수가 높은 위치에서는 그런 종목군들 할 거 아니시면은 기존에 포트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관망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몇% 올랐는데 만약에 장 정도 해서 네. 장도 좀 앞서는 1% 정도로만 올랐으면은 우리 장 마이너스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3%인가 정도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1%에도 0.02%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한미반도체 뭐 있어? 한미반도체 닉스 없지. 근데 삼성전자만큼 한미반도체가 그 드라이브하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또 아까 찌라시 갖고 와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럼 불안하면 어디 사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살 게 없는 거지. 다른 거 살 거 많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다른 거 그래 너네들 좀 올라가. 그러면 장은 기분 좋게 0.1 플러스라도 만들어 이런 거죠.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뭐 한미반도체건 심지어 오늘 오른 LG노텍도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내일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한 분이 이제 슈퍼챗 보내주셨죠? 아까 아키수님. 코쳐 먹는다고 뭐라 그랬던 우리 아키수 형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명준아 커피 한 잔 먹고 감사합니다. 중이형 낮자 카카오 동지라고 하시네요. 카카오 동지 형 몇 층인데 우리도 여기 안에서 계급이 있어요. 형 같은 동지가 아니야. 계급이 있다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예전에 네? 영화에 그 유럽 영화에 네. 그 층계가 있어갖고 아. 음식 먹는데 밑에까지 하나씩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아, 봤죠. 좀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좀 봤죠, 봤죠. 네, 봤어요 그거? 그럼요, 봤죠. 네. 프랑스 영화잖아요. 프랑스 영화. 네. 아, 그거 보고 제가 막- 영화 광이잖아요. 아 그래? 전 다 봐요. 그거 좋아하면 나하고도 비슷하네. 카카오 동지 카카오 동지. 계- 매칭이 중요해요.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평단 올려주세요. 저는 한 15 정도 15, 15. 그 정도면 진골인가요? 15. 진골이지, 진골이지, 이정도 거의 진골이지. 에베레스트 꼭대기 근처까지 가가지고. 카카오 터세라고. 마지막 카카오 캠프 네. 위치 정도네요. 너가 이겼다 그 정도는 안 사지. 그 정도는 안 고맙습니다. 앞자리가 다른 것 같아. 중이염 낮자라고 하셔가지고 귀는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눈 건강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네. 루테인을 계속 눈은 OFP. 진짜 잘 보이나 봐요. 그렇죠. 눈은 그걸 완전 다 보고 귀가 있어요. 또 사실 더 큰 문제야. 귀는 약이 없어. 그냥 보청기 끼는 것밖에 없어. 아니 망가지는. 근데 조심해. 병원 가야 돼. 알겠어요. 병원 빨리 가요. 그래도 다행이다. 갔어요. 두 번 눈이라도 갔는데 보여서. 두 번 갔는데 네? 그 처방이 감이 없어요? 없대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 약을 먹는데 안 나. 네, 눈이라도 잘 보여서 다행이네요. 요거라도 더 먹고 더 잘 보여. 뭘 더 잘 보여. 귀가 안 들리지. 알겠습니다. 자, 루테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KB의 리얼 제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으면 목이라도 시원하자. 콸콸콸 가자.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저 바카스 언제 와? 박하윤의 바카스. 주세요.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칼칼칼 신청합니다. 종목 방법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대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2020년 전부터 깔짝깔짝 하다가 코로나 때부터 제대로 주식을 했습니다. 흔히 스윙 투자라 불리는 짧으면 일주일, 스윙 투자. 길면은 2달 정도 보유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했는데요. 1,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 플러스 2,400만 원. 21년에는 플러스 2,600만 원, 오. 2022년에는 1,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23년, 24년, 2년 정도 계좌가 정체 중이에요. 이 계좌는 현금을 더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스윙 트레이딩만 하려고 하는데 계속 계좌가 정체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요. 스타일을 바꿔야 하나 싶습니다. 정말 이 계좌에 자산이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이 2년이 지나니까 초반에는 운이 있었고 이제는 투자 방식을 바꿔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올해 투자를 하셨으니까 두 분께서는 투자 정책이 없으셨는지 만약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타일을 바꿀까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할 훈련 혹은 공부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2020년 2,400, 2,600, 굉장하네. 1,200. 굉장히. 근데 계좌가 정체 중이다. 네. 저 때 코로나 때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이 마셨어요? 난 역시 회사 다닐 진짜 스타일이 잘한다. 아니야. 나는 전업 투자자가 맞아. 이래서 했다가 좀 피본분들이 많습니다. 맞아, 맞아. 지금 정체 중이어서 약간 고민이신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그래서 두 분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의 스윙 투자를 바꿀까? 어느 쪽으로 좀 더 바꿔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제 좀 재미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네요. 저는 그 투자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회사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중간에 쉰 적이 있어도 그거 갖고 제가 막 감히 어드바이스 못 드리겠고 벗어갖고 정체면은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성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그리고 보노님이 얘기할 것 같은데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른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계좌를 좀 만들어내서 연습 게임을 좀 해보시든가 재미 없으시면 보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22년에 1200 정도 플러스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하셨으니까 퍼센테이지는 많이 줄어드셨을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진짜 운이 좀 좋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년에서 21년에 사실 하신 분들은 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야 됩니다. 근데 22년에 하락장에서 돈을 버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22년에 하락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조금 더 딥하게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수익을 보셨다면은 뭐 어떤 특정한 산업을 잘 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마를 잘 잡아서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원금 대비했을 때 20년, 21년에서 올라온 그 돈을 빼지 않고 그 부분으로 하셨다면 사실 수익이 크게 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뭐 스윙이나 이런 거 치신 거에서 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수익을 보셔서 잘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23년, 24년도 어떻게 보면 주도주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셨으면 되게 재미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결과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테마성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성과만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급을 기점으로 혹은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방식을 연구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시드가 커지면서 적립식으로 어떤 일정 부분의 돈은 좀 장기 투자로 묻어가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스윙으로 하거나 혹은 약간 트레이딩으로 단타로 하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23년, 24년에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좀 큰 산업군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신 거지. 네, 큰 산업군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아무 산업 다 들어가도 돼요.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아무 산업 들어가면 오히려 뒤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 5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무 산업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건 죽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걸 상대방이 알아서 세력에 바로 좁혀버려요. 저 죽이고 가요. 저를 죽이고 간다고.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소형 종목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건데 돈이 말면 단타도 잘 칠 것 같잖아요. 5억으로 판타지오 노리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타지오? 그거는 이제 손모가지 걸고 가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나처럼 짝띠 되는 거야, 짝띠. 선이래가 좀 섞어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도주 중심 대형주에서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시니까 이거 좀 중요한 건데 한번 매도할 때마다 내가 산 금액 곱하기 0.25는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내가 100번만 하면 25%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봐도 스윙 1주, 2주 하면 52주니까 52번은 매매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일단 기본적으로 15% 손실 확정 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떤 수익이 나야 돼요? 내가 지수 투자, QQQ 투자하면 10%에서 12% 나오잖아요. 스파이나.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내 요구 수익률은 27%라는 거예요. 내가 단타 쳐서 27% 이상 못 벌 거면은 지금 이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책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매 스타일도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횟수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문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를 확 줄여야 됩니다. 이건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이면은, 그러니까 계좌를 안 들여봐도 어느 구간에서 수익 났다 이런 것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매매를 많이 해보셨으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매 횟수를 되게 줄이시고 좀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 스타일을 생각합니다. 싹 바꾸지 않으면은 아까 500만 원, 5천만 원 오겠지만 회사들도 자문사가 조그말 때 5억, 10억 자기 돈이 적을 네네. 때하고, 아니 5억, 10억 아니겠지. 30억, 50억 할 때하고 500억하고 1000억, 5천억, 1조 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벌 때 엄청 번 사람이 있어요. 섹터 관계없이 네. 네사 개 가지고 해가지고 벌 수 있는데 어느 입장에 대해서 고객돈 늘어서 5천억 이렇게 넘어가면은
옛날 패턴대로 하면은 큰일 정체가 나.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갖고 돈 다시 뺏길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번 거 돈 뺏기면은 처음에 성공했던 것이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문사 규모가 5천억, 1조 이게 달라지는 거고 제가 옛날 처음에 자문사 할 때 1조 가치 엄청 높은 회사가 처음에 낮을 때하고 똑같은 패턴 하다가 망해버리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식인데 지금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개인이니까 자기가 패턴만 바꾸겠다가 생각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바꿀 수 있죠. 근데 아마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해갖고 그 산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돼요. 돈을 네. 많이 버셨으니까. 한 1억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JS님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KB증권에서 수수료 무료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수수료 저렇게 매매 많이 하면 다 그러네. 수수료로 나간단 그치. 말이에요. 수수료 근데 10,000원. 국내 주식 수수료 리얼 제로. 언제까지 하지 이해해줘요. 이거? 네? 평생?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확인해 하겠습니다. 3개월? 아니면 연말까지? 뭐 있겠지. 그건 모르겠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야 되는데 라일리님께서 요 시간에 처음 보는데 되게 분위기 정겹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저희가 수다 떨면서 네. 가족 같은 정기 없긴 해요. 명박창렬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족이니까 이거 KB 한 번씩 눌러주고 설문해줘야 돼요. 네. 이거 제 그 PPL 하시는 분이 네. 저희 3% 담당자분이 이거 네. 진짜 잘 돼야 된다고 이거 진짜 잘 말씀을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커피도 드실 겸 네. 200분 안에 당첨되실 겸 그리고 오늘 동접자가 1000명이 덜 들어왔네. 그러니까 오늘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 꼭 해주셔서 5,000분. 네.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일리님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계신 분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변동성이 큰 토네이도 같았던 시장 오늘도 월요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오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프닝 벨에서 아주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